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부분 볼 거예요.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자, 오늘 수업은 이 민족문화 수호하기 노력하다와 뒤에 대중문화 관련된 부분 이제 학습지에서 살펴보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차시 들어가기 전에 이전차시 진단평가 같이 볼게요. 자, 1923년에 전라남도 신안 이곳에서는 농민들이 높은 소작료에 반대하면서 소작쟁이를 일으켰대요. 이거는 농민운동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곳은 암태도입니다. 암태도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기억해 두고요. 자, 다음 2번 1929년 광주에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사이에 충돌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가 무엇이냐?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겠죠. 아까 위에 1번은 암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특히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 운동을 지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한글 연구, 한국사 연구, 그리고 종교계의 활동, 교육 활동, 언론 활동,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대요. 다양한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한글 연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일제는 조선어, 즉 한글을 말살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 민족의 언어에는 민족의 얼이 담겨져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일제는 우리 조선말 한글을 없애서 자신들의 이러한 이념을 심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일제의 행동에 반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했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로 192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 자, 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는 각야날을 제정했어요. 이 각야날은 지금의 한글날이죠. 지금 한글날. 그리고 기관지 한글을 발행을 하고요.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썼다.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는 후에 조선어 학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 개편을 해서요, 이 문맹퇴치 운동을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글 맞춤법 통일한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런 것들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를 했는데,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와 관련이 있는 이제 영화가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전국에 있는 방언들을 모아서 그 방언들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사전을 만들기도 했는데, 만들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제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로 해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연구하고 한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기울였다. 자, 그 다음은 한국사 연구입니다. 한국사 부분에서 당연히 이 일제가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제 탄압에 맞서서 어떻게 이제 이겨내려고 했느냐. 일단은 이 한국사 연구 관련해서는 총독부가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조선사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죠.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고 우리 민족은 이렇기 때문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선사 편수에 식민사관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사 연구가 깊게 진행이 됩니다. 이 한국사 연구가 진행이 될 때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사학, 두 번째는 사회경제사학, 세 번째는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갈래가 있었는데 각각 누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민족주의 사항에서는 이 박은식이 국혼을 강조했어요. 박은식이 국혼을 강조했고요. 이때 한국 통사라든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와 같은 책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했죠.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박은식이랑 신채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앞에 한국자가 들어간 책을 이제 박은식의 저술로 외웠고요. 앞에 조선자가 들어간다면 이거 신채호가 쓴 책이구나 라고 약간 편법으로 이제 학생 때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은식과 신채호의 저술들은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에 계승이 되면서 후에 이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전개가 되게 돼요. 이 조선학 운동은 조선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주의, 우리 민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발전 과정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던 게 바로 이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특히 신채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죠. 의열단 얘기할 때 이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썼었어요. 그게 이제 의열단의 이념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 연구를 한 그러한 사관인데, 자, 이 유물사관이란 건 뭐냐면 이 물질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유물사관을 이제 우리나라 연구에, 우리 한국사 연구에 이제 적용을 한 건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제 백남훈이 있습니다. 백남훈이 있고요. 이 백남훈은 한국사의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한국사, 즉 우리나라도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도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논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정체성론, 정체돼 있다,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사관 중에 하나였던 이 정체성론은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나라들은 정체되어 있었다,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지배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남훈은 그런 그 식민사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백남훈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회경제사와 같은 책을 서술을 합니다. 조선사회경제사. 자, 그 다음에 실증사학으로 넘어가서 이 실증사학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고증을 통한 객관적인 역사서술을 했대요. 객관적인 역사서술. 이 객관적인 역사서술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실증사학은 민족의 아픔을 외면했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외면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이 실증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는 이제 진단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학보라고 하는 잡지도 발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한국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사회경제사, 그리고 실증사, 이게 크게 세 가지의 갈래로 이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계 활동으로 넘어가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민족주의 운동을 했어요. 대표적인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대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대종교. 빈칸 3번에는 대종교예요. 자, 이 대종교라고 하는 단체는 뭐냐면 그 이전에 단군을 믿었기 때문에 단군교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대종교로 개칭을 했고요. 이 만주에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하면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단체입니다. 중광단 중요한 단체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각각 전부 다 이 종교적인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항일에 대한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잡지예요. 뭐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만당이라는 걸 결성했다. 이건 불교 단체인데 불교 개혁 운동을 주장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교육 활동에서는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중심 그리고 한국 신민 서사를 강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중심으로 돼 있던 건 이 실업 교육을 더욱더 강조했던 건 1차 조선 교육령이었죠. 그 이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민족 교육 운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 우리가 스스로 사립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강습소를 만들고 야학을 설립한다든가 뭐 계량 서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고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바로 조선교육회입니다. 조선교육회는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도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서 이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선교육회에서는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지향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조선여자교육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했죠. 뭐 정관이라던가 압수, 삭제, 그리고 뭐 1910년대에는 검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일제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러한 언론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이제 굴하지 않고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내니까 일장기를 이제 기사에서 내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켜 버립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민족 의식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제가 그거를 견제하면서 이렇게 폐간을 시킨 거겠죠. 자, 오른쪽 자료학습으로 넘어가서 자,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데 조선어 학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산되게 된다. 조선어 학회 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제 변모하게 된 거죠. 자, 다음 자료학습 2번 보면은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민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신채호는 한국사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빈칸 2번에는 민족주의 사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자, 그래서 이렇게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글, 종교계, 뭐 한국사 연구, 교육, 언론활동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예 활동을 전개하다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전차 시 진단평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개념 정리로 넘어가자면, 자, 연극과 영화, 그리고 문학과 예술, 대중가요, 대중잡지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연극 부분에서는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전통 공연들이 위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파극이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파극이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소재들을 이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뭐 한국식 신파, 뭐 K 신파, 뭐 이런 말을 사람들이 이제 약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신파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뭐 일상적인 것들을 다룬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단체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3.1운동 이후에 이제 토월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토월회라고 하는 단체는 도쿄에 있던 한국의 유학생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이 토월회라는 단체는 민중계몽을 주장하고 신극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극예술 연구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영화적인 측면에서 영화에서는 뭐 조선키네마라고 하는 최초의 영화 제작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운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의 아리랑이 제작이 되는데, 나라를 잃은 울분과 서름을 잘 표현을 했다라는 이제 평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1930년대는 뭐 서양 영화가 상영되고 유성 영화가 제작되었다라는 것들 한 번씩 보면 되겠고요. 자, 문학과 예술에서는 1910년대 계몽적 성격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광수와 최남선 등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친일파가 되죠. 친일파. 1920년대에는 창조, 폐허, 백조와 같은 이제 동인지라고 하는 잡지들이 이제 간행이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문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향파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이때 1920년대를 전후로 해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신경향파 문학과도 관련이 있다. 자, 1930년대에는 순수 문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자, 이 문학 예술이라는 것들은 뭐 이런 정치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순수하게 문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돼요. 그게 순수 문학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 번 더 일제에 저항을 하는 그런 문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항 문학입니다. 저항 문학. 저항 문학으로는 윤동주의 서시 등이 있죠.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들이 이름 다 한 번씩 들어봤죠.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음악과 미술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게 된다. 특히 미술은 뭐 한국 전통회를 계승한 사람들도 있고요. 서양화를 장착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응로 미술관은 대전에 있죠. 그리고 뭐 이중섭의 소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니까, 각각 뭐 이응로는 한국 전통회화를 계승했다, 이중섭은 서양화를 정착시켰다, 이런 것들 특징적인 것들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중가요와 대중잡지인데, 이 대중가요에 확산 대중잡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학습으로 넘어가면은, 자, 토월회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토월회는 신극운동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신극운동. 그리고 그 아래 자료학습 2번에는 윤동주의 서시친필 원고와 윤동주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30년대는 일제 탄압으로 식민지 현실을 외면한
순수 문학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윤동주, 이육사와 같은 사람들은 저항 의식을 담은 저항 문학을 펼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예 활동을 전개하다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를 한 번씩 쭉 읽어보면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